안녕하세요. 조용히 회사 다니는 사람입니다. 네, 오늘은 요즘에 핫한 이슈죠. 국민연금 개혁안을 보면서 느꼈던 점을 한번 영상으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든 게 느리게 변하던 옛날 조선시대 때나 굳은 심지를 갖고 평생 원리 원칙을 지키며 살던 사람이 존경을 받았지. 요즘처럼 따라잡기 어려울 만큼 모든 게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는 그때그때 맞춰가지고 빠르게 삶의 방식과 나의 생각을 바꾸는 게 맞다는 그런 지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금개혁 공론화 국민여론조사가 발표됐죠. 거기서 일안에 해당하는 기존 대비 국민연금을 월급의 13%씩 내고 소득의 50%를 보장받는 안이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보통은 회사에서 절반을 내주니까 내 월급에서는 이제 2% 정도 더 내는 셈인데요. 대충 계산을 해봐도 제 경우 한 20만 원 가까운 돈을 더 내야 합니다. 이렇게 개혁을 해도 국민연금은 결국에 기존의 2055년으로 예정되어 있던 고갈 시기가 6년도 연장되어 2061년에 이제 고갈이 되고 그 이후부터는 세금으로 부족분을 보전해 줘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대략 2053년쯤에 국민연금을 수령할 테니까 저는 어쨌거나 기성세대에 들어가기 때문에 고갈 전에 돈 몇 푼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좀 해야 될까요? 아무튼 요즘 국민연금 개혁안 때문에 좀 시끌시끌하다 보니 예전에 아파트 가격이 한창 오르던 한 2022년쯤이었을까요? 뉴스에서 봤는데 어떤 사연이었냐면 어떤 할머니였어요. 그분은 강남이 평생의 삶의 터전이라 오랫동안 강남에 이제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그리고 연금으로 이제 살아가던 분이었는데 어, 이미 제가 봤을 때는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서 아파트 재산세가 워낙 많이 나오고 그리고 아파트가 고가니까 그러겠죠. 네, 종부세까지 수백만 원을 내야 되는데 그거 내기 힘들다고 엄청 이제 한탄을 하시는 그런 인터뷰였어요. 제 생각에는 이제 세금 낼 돈이 없으면은 강남 아파트를 팔고 더 싼 지역으로 가서 그 차액으로 좀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시고 여유롭게 살면 되지 되게 배부른 소리 한다라는 이제 비방이 좀 섞인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가정을 좀 해볼게요. 그분이 제가 과거 10년 동안 추구해 왔던 대로 이제 회사를 열심히 다니고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벌었고 남들 쓸 때 본인 아끼고 모아서 재테크를 통해서 불법 저지르지 않고 합당하게 재산을 쌓아서 강남 아파트에 입주를 했고 그리고 미리미리 노후를 생각해가지고 연금까지 열심히 세팅하셨던 분이라면은 저는 이분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제가 원하던 삶의 결실을 성공적으로 맺게 되면은 저 또한 은퇴하는 시점에 강남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고 연금을 받으면서 좀 편하게 사는 노후를 설계를 좀 하고 있었을 텐데 말이죠. 요즘 우리나라 돌아가는 모습을 보자면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축을 이루던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매년 100만 명씩 은퇴를 하고 있고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케이스도 많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압박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미국, 유럽, 일본 같은 선진국과 상대적으로 좀 뒤에 있다고 생각했던 중국 사이에서 우리나라는 사이에 껴서 이제 나름대로 선방하면서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되었는데요. 이제는 중국한테 많은 부분을 상당히 따라잡혀서 현상 유지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누군가는 대한민국이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중이라는 피크아웃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거기다가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되어줄 새로운 세대가 이제는 그 수가 전 세계적으로 통계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줄어들어서 우리나라는 정말 뭐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만 봐도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인 2015년생은 46세가 되었을 때 월급의 35%를 오로지 국민연금을 위해서 내야 하고 2025년에 태어나는 아이는 생애 평균 30%를 국민연금을 위해서 내야 한다고 합니다.
뭐 어차피 국민연금 제도는 그때그때 시대에 맞게 또 개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자꾸 부각하는 것만큼 심각한 일이 생기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단 한 가지, 확실한 이 흐름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객관적으로 앞으로 생산 가능한 인구의 수보다 은퇴해서 부양을 받아야 할 인구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나마 재산이 있는 사람들에게 국가는 더욱더 가혹하게 세금을 거두려고 할 겁니다. 선거할 때 표는 재산과 상관없이 전 국민이 동일하게 한 표씩 갖고 있죠. 이에 따라서 보면은 절대적으로 숫자를 봤을 때 평범한 사람의 수가 부자들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아직 부자라고는 할 수 없는 일개 서민에 불과하지만 그간 제가 추구했던 방향이 돈을 아끼고 열심히 모아가지고 집을 사고 또 S&P 500에 투자해서 50살 이전에는 내 금융자산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자유로운 인생을 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앞으로 그리 현명한 방법이 아닐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내 계좌에 차곡차곡 쌓아놔봤자 여러 가지 명목으로 내 국가는 세금으로 뜯어갈 게 뻔해 보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요. 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 국민은행 본사에 다니는 친구가 예전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제가 살았던 고향 동네가 지방광역시 안에서도 좀 가난한 동네였었는데 당연히 그 친구네 집안 형편도 그리 녹록치 않았고 그 친구는 이제 팔자를 한번 바꿔보겠다고 고등학교 때 공부를 참 열심히도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서울에 있는 서성안이라고 하는 곳 중에 한 군데를 졸업하고 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금융권에서 상당히 따기 어렵다는 외국 자격증을 이제 취득하면서 졸업하자마자 바로 국민은행에 취직하게 됐습니다. 그 친구는 대학교 다닐 때 늘 말버릇처럼 나는 죽을 때까지 얼마나 많이 모았느냐보다 얼마나 많이 쓰고 죽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며 살 거라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한동안 조금 철없는 어린 남자의 치기 어린 객기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 친구의 마인드로 사는 게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죽을 때까지 평생을 돈을 많이 쓰면서 살겠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돈을 많이 벌거나 또 불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겠다는 의지를 포함하면서 오늘 지금 당장 이 순간도 누릴 것 다 누리면서 재밌게 살겠다는 말이니까요. 이제는 지금 좀 참고 아껴가지고 나중에 늙어서 편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았다가는 결국에는 누군지도 모를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제대로 써보지 못한 돈을 세금으로 내야 될 것 같아요. 제 국민은행 친구의 결심은 무슨 뜻인지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지 않으면 여전히 누군가에게는 어리석은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최대한 많이 쓰며 살 것이다. 이거를 실천하려면 잘 벌고 잘 불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핵심이죠. 저도 점점 이쪽으로 삶의 방향을 수정해 가는 걸 결심으로 굳혀간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